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조사하고 또 시장 마감 동향 보고서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현재 소비 심리가 어떤지, 또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지, 뭐랄까, 시장 상황 전반을 좀 짚어보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소비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소비 심리는요. 인플레이션하고 실업 우려 때문에 다시 좀 안 좋아졌어요. 아, 다시요. 네. 반면에 시장은 혼조세 속에서도 주가 지수가 고점 부근에 머무는 그러니까 약간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종목별로는 좀 달랐겠네요. 그렇죠.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나 인텔처럼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은 확 올랐는데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같은 경우는 실적 우려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 관심이 아마 그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좀 살펴보죠. 우선 소비자 심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시간대 조사 보니까 8월 들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좀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6월, 7월에 잠시 좀 회복되나 싶더니 다시 꺾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뭐가 제일 걱정이라고 나오던가요? 아무래도 높은 물가, 특히 그 내구재 같은 거요. 그리고 개인 재정 상황에 대한 걱정, 이런 게 크다고 합니다. 미래를 좀 밝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배경에는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요. 응답자 한 60% 이상이 앞으로 실업률 오를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작년에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와, 2배요? 네, 2022년에도 사실 심리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노동시장이 워낙 탄탄하고 소득도 늘고 하니까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버틸만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미래 소득에 대한 확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런 불안감이 그냥 불안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비를 줄이는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요, 그 실제 고용 지표가 나빠지기도 전에 고금리가 오래 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먼저 소비자 심리에 반영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도 다시 좀 올라갔다고요?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단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최근 몇 달간 좀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이걸 멈추고 다시 상승했어요. 이건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바라지 않는 방향일 텐데요. 네. 최근에 그 관세 관련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물가 우려를 좀 자극한 거 아니냐 하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정당별로 좀 시각차가 있다면서요. 아, 네. 그 차이는 여전해요. 여전한데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뭐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아니면 특정 그룹이든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나타났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번엔 다 같이 올랐군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무당파보다 훨씬 더 많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권이나 언론의 얘기들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뭐 특정 경제지표 발표나 연준 발언 하나하나에 그렇게만 크게 반응하진 않거든요. 하긴 그렇죠. 자, 근데 소비자 심리는 이렇게 좀 위축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S&P 500하고 나스닥은 금요일에 살짝 내리긴 했지만 주간으로는 올랐고 다우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까지 갔었잖아요. 맞아요. 변동상 지수, VIX라고 하죠. 그것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건가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전체 지수는 혼조세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별 종목들 보면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개별 기업 이슈가 더 컸다. 네, 그 영향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샀다는 소식이 들린 유나이티드 헬스. 이건 뭐 급등했고요. 네네. 또 인텔 같은 경우엔 미국 정부의 그 칩스법 있잖아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장려하는 거. 그거 지원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텔도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27%나 올랐어요. 와, 27%요? 대단하네요. 네. 반면에 실적 전망이 좀 실망스러웠던 기업들은 또 크게 하락했죠. 예를 들면요? 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중국 수요 부진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14%나 급락했고요. 14%나요? 꽤 크네요. 네. 로블록스도 아동보호 관련 소송 문제 불거지면서 6% 하락했고 또 원더브레드 만드는 회사 있죠?
Flowers Fuse. 여기도 경쟁 심해지고 경제 환경 안 좋다면서 연간 전망치를 낮췄더니 5%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흐름보다는 개별 기업의 좋고 나쁜 소식에 시장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지금은 그런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소비자들이 지출 줄일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보면 마침 항공권 가격 얘기도 좀 나왔었죠. 네. 그 얘기도 있었죠. 싼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그 다이내믹 프라이싱, 수요 따라서 가격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요. 그것 때문에 더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들이었어요. 맞아요. 비행기는 맨날 꽉 차는 것 같은데 항공사들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결국 소비자들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그런 소비 압박 속에서 이제 다음 주 시장의 관심은 온통 한 군데로 쏠릴 겁니다. 어디 말씀이신가요? 바로 잭슨홀이죠. 매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인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 중요하죠. 네, 여기가 종종 연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라서요.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 단서를 얻으려고 파월 의장 발언 하나하나에 아주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하고 실업 걱정 때문에 미래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네, 특히 개별 기업 뉴스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크게 엇갈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눈은 다음 주 잭슨홀에서 나올 연준의 메시지에 쏠려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이렇게 소비 심리는 자꾸 약해지고 있는데 왜 시장의 변동성은 낮고 주가는 여전히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게 그 팬데믹 때 쌓아뒀던 초과 저축, 그 힘 때문일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강해서일까요? 그렇죠.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상반된 신호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